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시장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명분을 강화했다는 판단에 다시 한번 위험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위험 선호 현상을 강화시켰고, 실제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인상이 일부 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인 물가 흐름은 안정세를 보였고, 이러한 관세 여파가 공급망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하는 거의 100% 수준까지 육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고, 여기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연준이 그간 관세 급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현재까지는 가격 상승이 공급망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 이번 결과는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는 노동시장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를 하는데 걸림돌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이러한 결과로 다가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3%까지 올라왔고, 이 수치는 전날 88%와 비교해 5%나 올라온 수준이라 역시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59.9%,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50%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은 9월엔 무조건 금리가 내린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10월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을 하고 있어 이날 나스닥은 무려 1% 이상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써 나스닥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증시의 방향성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랠리가 소형주 그리고 잡주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시 기술주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여기에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증시는 또다시 랠리를 하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7월 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와 페드가 9월에 금리를 인하 확률이 90%까지 높아졌기에 지금은 소형주 그리고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도 순환매가 더 강해질 것이라 이날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3% 가까이 상승을 하며 장중 내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은 중소형주 그리고 빅테크 기업마저 둘 다 올라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8월 정점을 찍은 이후 연말에는 가라앉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길을 열어줄 것이기에 결국 지금 증시는 사상 최고가로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는 63까지 올라와 지금은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 할 수 있으며, 통상 Fear and Greed 지수가 극도의 탐욕 수준에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다소 과열 상태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최근 증시가 약간 조정을 보이며 이 수치가 50까지 내려와 지금 시장은 그 무엇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해 183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엔비디아는 장중한 때 179달러까지도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엔비디아가 이날 장중 흔들린 주요 배경은 중국이 H20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자국 기업들에게 내렸기 때문으로 현재 중국은 공급 재개가 결정된 H20 칩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하면서 특히나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정부 또는 국가안보 관련 업무에서 H20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자사 칩에 위치 추적이나 강제 종료 기능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는 만약 엔비디아가 H20이나 기타 GPU에 위치 추적이나 강제 종료 기능을 적용을 했다면 불시에 데이터 센터를 종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치 추적으로 인해 원격으로 칩셋을 만질 수도 있어 이 같은 우려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AI 기업들에게 돈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미 정부 역시 엔비디아에 중국으로부터 AI 칩 추가 허용도 시사를 하고 있어 만약 블랙에 기반 AI 가속기의 중국 수출이 허용하는 방안이 채택이 된다면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매출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트럼프는 또다시 저성능 블랙에 기반 AI 가속기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말해
다소 성능이 낮춘 블랙의 프로세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블랙의 제품보다 30에서 50%까지 성능을 낮춘다면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러한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H10 수출을 하면서 미 정부의 매출 15%가량을 엔비디아가 건네줘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셋만 잘 팔게 된다면 돈을 더욱더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 역시나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러한 협상에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라 지금 정책은 결국 엔비디아에게도 결코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사실 H20 칩 매출을 연 200억 달러로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서 약 30억 달러를 매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을 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총 마진도 1% 가까이 감소를 할 수는 있다곤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대한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세금만 미 정부에 제출을 한다면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지금 로보틱스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월드 AI 모델도 선보이고 있기에 엔비디아의 새로운 코스모스 라인업은 물리적 AI 개발을 위한 모델로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AI 시스템이라 할 수 있고 이 같은 코스모스는 AI가 결국 현실을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이 되며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 엔비디아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엔비디아를 공부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반향성은 결국에는 1등 기업 그리고 AI로 돈을 버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그러한 이유는 코어웨이브가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이번 분기 매출 급증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 코어웨이브의 2분기 매출은 12억 1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0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지만 EPS가 손실이 나면서 0.21달러 적자가 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매출이 올라가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분야 그러니까 AI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코어웨이브의 차트를 보시면 상장을 한 이후 주가는 약 70불대까지 올라왔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33달러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단번에 187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 코어웨이브는 다시 하락세를 타면서 이번 실적 미스로 당분간은 꽤나 흔들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업을 볼 때 이렇게 펀더멘탈 측면을 공부를 해야만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이로 인해 지금은 엔비디아 그리고 AI로 돈을 버는 그러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이날 2% 이상 상승을 하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팔란티어는 분기 실적을 앞세워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 올해 들어서만 100% 넘게 주가는 상승했고 이에 따라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주 저가에 팔란티어를 매수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는 팔란티어는 제가 작년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기에 그 이후 팔란티어는 실적에 계속해서 잘 나오고 돈도 잘 벌고 있는 그런 AI 모델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 이러한 기간 동안 팔란티어가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최근 미 육군과 향후 10년간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체결한 상태라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역시 이러한 거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국방부 소프트웨어 거래 중 하나라며 트럼프 정부 하에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도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현재 팔란티어의 포워드 PR은 300배가 넘는 수준이라 테슬라보다도 높고 그 어떤 S&P 500 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제가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바탕이 되고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어 이날 테슬라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340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테슬라는 지금 별다른 호재는 없어 이날은 머스크가 자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xAI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는 장중한 때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테슬라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소송과 그리고 머스크의 발언으로 주가는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오고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상태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만 앞으로도 기회비용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낼 것이라 말씀을 드렸기에 지금은 인공지능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통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